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학교사 기록을 위해 카이스트 학번의 전신인 KIT의 86학번 일기 여성 동문 선배님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다마 사회를 맡게 된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학부 18학번 나채민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KIT에서 전공하신 분야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IT에서 화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스카이드라틱스에서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경영과학을 전공한 김명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영래입니다. 현재는 LG화학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그러니까 과기대 일기 경영과학을 전공한 강신아라고 하고요. 지금은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KIT의 설립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것이 1984년 말이었으니 모두 고등학생이셨을 텐데요. 당연히 KIT가 아닌 이 이외의 다른 계획도 갖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원래 진학과 진로 계획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일반 대학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이공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대학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 때는 학력고사라는 시험이 있었고 또 학력고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대학 다니는 저희 언니가 신문에서 그 카이스트라는 KIT 그렇게 이제 학사 과정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 저한테 이제 어차피 내가 이공계로 가니까 이공계로 가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KIT 한번 지원해보는 게 어떻겠냐. 또 좋았던 거는 학력고사 보기 전에 한 2달쯤 전에 시험을 봤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9월달, 1985년 9월달쯤에 시험을 봤는데 그때 사실은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학력고사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니 사실 시험은 그 당시에 수학 300점, 물리, 화학, 생물, 영어, 국어 이게 다였어요. 근데 학력고사는 전 과목을 다 보는 시험이었고 그래서 제가 준비하던 거랑 조금은 괴리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차피 이과생이고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 방향이었으니까 한번 시험을 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둘 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가볍게 시험을 좀 쳤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외국에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때 미국에 있었던 아이빌리그에 몇 군데 그 어플라이를 했었었고 또 어드미션을 받았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런데 사실 뭐 그렇게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서 미국에 한국인 학생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일단 뭐 굳이 부모님하고 떨어져 산다는 생각을 살기가 별로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기대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는 또 모두가 기숙사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원래 또 미국은 또 아이빌리그 같은 데는 원래 다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뭐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대학 생활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포지티브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그런 expectation이 맞았던 것도 있고 틀렸던 것도 있는데요. 음, 음, 여러모로 좀 그래도 선진국의 그 당시에서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나 영국, 영미권, 유럽의 어떤 대학 생활을 많이 표방하고 거기에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많이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카이스트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 인력의 산실로 자리매김했지만 첫 입학생을 모집할 당시까지만 해도 선뜻 선택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모두 전국 수석을 기대받을 정도로 뛰어난 학생분들이셨을 텐데 이미 검증된 대학교가 아닌 신설 학교에 지원하게 된 뭔가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저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이 대학에 가면 수업료도 안 내도 되고 기숙사도 제공하고
그래서 굉장히 편히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별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험을 봤던 것 같고 시험을 너무 잘 봐서 바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뭐 파격적인 입학 조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공계를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특히 이제 소수정의 어떤 집단을 만들어서 공학도들을 양성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잘 공학 이론으로 어떤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일단 결정을 저는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가 이래였고 그전에는 사실 검증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조금 이제 당연히 서울대를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막판까지도 계속 좀 갈등을 했었고 여기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학력고사도 치고 그리고 또 서울대 원서도 내고 서울대 뭐 어디 붙어서 또 신입생 한영회까지도 가서 짜장면도 얻어먹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이제 입학할 때까지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중학교도 이래거든요. 중학교도 이래고 대학도 이래고 근데 이래라는 거가 사실 저는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앞서 조금 학교를 다니거나 사회생활에 먼저 진출한 언니나 오빠들 생각으로는 그 선배가 있다는 거가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큰오빠가 이강윤 교수님하고 면담도 했었어요. 학교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 좀 심사숙고를 한다고는 했는데 저는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좋아서 이런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가고 싶다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언니 오빠들은 뭐 일했기 때문에 사회에 나오면 좀 달라질 수 있다. 선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 그럼 제가 그 선배 역할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중학교도 이래였는데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냥 그 느낌이 저는 빨간 벽돌도 좋고 그래서 이 학교 건물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냥 여기 학교에 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좀 우겨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35년 전 과학기술 분야는 남자들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고등학교만 방문해서 학교 홍보를 했다가 KIT 초대 총장님이셨던 최순달 박사님께서 미국 할테크 총장님을 만나 조언을 듣고 여학생 유치에 나서기 시작해 기숙사를 급하게 리모델링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는데요. 여학으로서 겪은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사실 저희가 1기 때 전체 학생을 500명 정도가 입학을 했어요. 그 중에 한 10% 정도의 50명 정도가 여학생 숫자였고요. 저희가 2학년이 되면서 1학년들 여학생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오기를 바랬는데 숫자는 더 줄어서 30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3학년이 되면서 좀 더 많은 숫자가 후배로 들어오길 바랬는데 20명 정도로 또 줄었어요. 그래서 사실 1학년 때 저희가 기숙사를 이렇게 기숙사가 5층까지 있으면은 1층에 여학생 기숙사가 있었는데 한 층을 다 쓰지를 못했어요. 반씩 나눠가지고 반틈만 저희가 썼거든요. 그래서 반쪽은 남자 기숙사였죠. 그래서 가동을 쓰다가 2학년 되면서 또 나동으로 옮겨가고 자동으로 옮겨가면서 사실 여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한 동이 다 여학생들로 좀 채워지기를 막 바라는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되고 4학년 될 때까지도 그렇게 좀 숫자가 많이 안 채워졌고 매년 이제 기숙사를 그렇게 이사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여학생 수가 이제 좀 적다 보니까 저희끼리 이렇게 모여서 어울렸던 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대학 시절의 어떤 추억 이런 거를 보면 저희 학교는 그때는 이렇게 딱 고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교 외에서의 생활은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제 학교 내에서 여학생들끼리 모여서 하고 또 어떤 친구의 어머니가 이렇게 뭐 부절판 같은 걸 해갖고 오면 또 저희가 다 모여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즐기고 어떻게 보면 가족처럼 이렇게 외로운 곳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좀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일기 입학생으로 겪으신 인상 깊었던 일도 궁금한데요. 동기이신 카이스트 화학과
이희승 교수님께서는 학교 전체가 공사판인데다가 외딴 곳에 대학 건물만 덩그러니 서 있어서 학교 밖으로 나가기가 불편했다고 그 당시 학교를 회상해 주셨습니다. 신설 학교의 일기 입학생으로서 뭔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밖으로 나가기 어려서 학교에서 유성까지 가는 셔틀버스, 공고버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장구장 버스. 네, 그래서 거기 꽉꽉 채워서 유성까지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학교 계속 공사 중이어서 학교 옆에 공사 인부들을 위한 그런 매점 같은 게 있었었는데, 거기 한밭집, 네, 거기 저녁에 가서 라면 먹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김병희 박사가 또 한밭집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억을 제가 기억난 게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저희가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87년인가 88년인데 그때 또 최순달 학장님께서 정말 힘을 쓰셔서 당신의 모교죠.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의 그 스튜던트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오케스트라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그 큰 강당인가요? 거기에서 연주회를 하고 나서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 그러니까 스탠포드 재학생들이죠. 그 당시에도 이미 스탠포드는 미국에서 가장 하버드를 이제 능가하려고 이제 점핑을 하려는 그런 학교였는데 거기에 다니는 그것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와서 1박을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녁 때 되면은 갈 데가 없어서 한밭집에서 모여서 듀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끔은 뭐 이제 시내로 좀 유성 말고 좀 멀리 은행동이나 이런 쪽으로 나간 적도 있었는데 그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버스 101번 버스였던 것 같아요. 그게 자주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걸어서 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빈도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 둔산동 지역이 다 농가 밭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꼬불꼬불 하면서 이렇게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의 성별 정규직 근소견수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5년 이상 재직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로 나타났습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 등에 대해 경력 단절을 겪는 선배들의 이야기가 와닿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학계와 산업계를 이끄는 자리에 올라 계신데요. 꾸준히 커리어를 쌓아가실 수 있었던 원동력과 비결이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과 그다음에 일을 통한 어떤 보람, 크게 이제 그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거는 저도 겪어보니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를 항상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또는 배려해주는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지치는 것 같아요. 꼭 우리가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더라도 지칠 때가 있는데 그 지칠 때 저를 이렇게 힘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진솔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가 그 원동력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일을 해서 어떤 이제 어려운 일을 우리가 극복했을 때 일에 대한 성과가 있잖아요. 그 성과가 꼭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그 기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런 보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 또는 이제 비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조금 넘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았고 그랬는데 항상 생각했던 거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라는 생각을 why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일의 오브젝티브나 이런 것들, 일의 의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새로운 제가 이제 ICT 쪽에서 굉장히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30년 이상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비결도
일을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어요. 뭐 최근만 하더라도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IoT, 뭐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과감하게 손을 들고 제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런 것들이 저를 성장시키고 또 제가 함으로 인해서 주변이 변화되고 고객이 변화되고 또 국가가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 Y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나는 그냥 이 일을 하는 거야. 주어졌으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30년 이상을 하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즐거움이나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렵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실제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나 이런 게 보면은 다른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미국에 비해서 그런 나라들은 거의 한 40%를 육박하는데 우리나라는 10%가 거의 10.5%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OECD에서 이제 매저하는 유리천장 지수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가 지금은 굉장히 창의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존의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새로운 뭔가를 변화하고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창의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에서 중요한 거가 다양성인데 그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어떤 그런 뭐 디지털 회사들, 디지털 기업들을 놓고 보면은 창의성을 강조하면서 그 창의성의 바탕에는 다양성이 깔고 있고 그 다양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그런 인력들이 섞여 있거든요. 여성에 대한 비율, 경력 직원에 대한 비율, 그리고 뭐 그 외국인에 대한 비율 이런 부분들이 같이 융합이 돼서 그 창의성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 저희는 과학계나 어떤 기업계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고 지금 과학계나 이런 쪽, 뭐 이공계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그런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있을 때보다는 지금 상황이 더 좋아졌고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겠지만 우리 여성 후배들이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뭘 하더라도 의미나 이런 것들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나의 어떤 인플루언스나 영향력도 같이 생각을 하고 나로 인해서 바뀌는 거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그런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여성들에 대한 케어가 같이 좀 선행이 되면 좋은 경력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학교 생활과 원동력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담화가 벌써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KIT 일기 입학생으로서 지금의 카이스트를 보시면 남다른 느낌이실 것 같습니다. 요즘의 캠퍼스와 주변의 달라진 모습이나 교수님, 후배들을 보며 느낀 점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지금 카이스트를 보면 굉장히 시설도 엄청 좋아졌고 사회 환경도 엄청 좋아져서 과학이나 아니면 공학을 연구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저희가 공부할 때는 논문을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게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클릭 한 번이면 세상의 논문이 다 내 손 안으로 들어오는 시기라 연구하거나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강점을 한국에서도 세상 어느 곳도 다 모든 정보에 접근 가능한 시기잖아요. 좋은 시기에 공부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로 나타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진아 선배님의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카이스트의 후배들에게 특히 여아구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학교는 4년이고 인생은 길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4년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시고 세상에 나가서 그걸 더 잘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은 것 같고 길면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엊그저께 입학한 것 같은데 벌써 졸업을 했고 또 졸업한 지 또 30년이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시간에 대한 빠름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 여하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일희일비하지 말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면서 있어서 나의 방향성이 있다면 그 방향성은 계속적으로 그냥 한 번에 다 셋업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내가 경험을 하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수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방향성에 하에서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있다면 그런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슬프고 기쁘고 어떤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또 거울 삼아서 일어서고 또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꾸준히 가면 성공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길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너무 많은 거를 다 하려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고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거 기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자신의 경쟁력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고 어떤 조직에 속해서 자신의 경쟁력을 계속 키워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배들이 많이 고민하고 더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KIT의 86학번 일기 여성동문 선배님들과 담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